덩굴 강낭콩 키우기 완벽 가이드, 집에서도 성공하는 재배 비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은 덩굴 강낭콩 키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덩굴 강낭콩 키우기 도전해 보신 적 있나요? 실패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20년간 덩굴 강낭콩만 연구해온 제가 집에서도 100%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덩굴 강낭콩이란 무엇인가? 먼저 덩굴 강낭콩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덩굴 강낭콩은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중요한 콩과 작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울타리콩, 호랑이콩으로도 불려요. 특히 표면의 얼룩무늬 때문에 호랑이 강낭콩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무늬가 정말 호랑이 털 같아서 재미있어요. 강낭콩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덩굴성, 두 번째가 직립형, 세 번째가 중간형이에요. 덩굴성 강낭콩은 2m에서 3m까지 자라나요. 반면 직립형은 약 50cm 정도밖에 안 자라요. 이게 정말 큰 차이죠. 만생종인 덩굴성 강낭콩은 고온에 정말 강해요. 그래서 노지에서 장기간 재배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직립형은 조생종이에요. 고온에 약해서 생육기간과 수확기간이 짧아요. 덩굴 강낭콩의 놀라운 특징들. 여러분이 모르시는 덩굴 강낭콩의 특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뿌리 혹박테리아와의 공생관계입니다. 덩굴 강낭콩 뿌리에는 특별한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요. 이 박테리아가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공기에서 영양분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두 번째는 덩굴손의 움직임입니다. 덩굴 강낭콩의 덩굴손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지지대를 찾아요. 이걸 원형운동이라고 하는데 정말 똑똑해요. 세 번째는 온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덩굴 강낭콩은 낮과 밤의 온도차를 좋아해요. 낮에는 25도에서 30도, 밤에는 15도에서 20도가 이상적이에요. 품종별 특성과 선택 방법. 이제 품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덩굴성 강낭콩도 정말 많은 품종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비콩입니다. 제비콩은 꼬투리가 넓고 납작해요. 그리고 붉은색 반점이 특징이죠. 두 번째는 넝쿨 강낭콩이에요. 이건 꼬투리가 길고 둥글어요. 색깔은 주로 녹색을 띱니다. 세 번째는 자주 강낭콩입니다. 이름처럼 자주색 무늬가 있어요. 크기도 다른 품종보다 큰 편이에요. 네 번째는 흰 강낭콩이에요. 깔끔한 흰색이 특징이고 맛이 담백해요. 품종을 선택할 때는 재배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용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종실용은 콩 자체를 먹으려고 기를 때예요. 청실용은 푸른 꼬투리를 먹으려고 할 때, 꼬투리용은 꼬투리 전체를 먹으려고 할 때죠. 집에서 기를 때는 꼬투리용이 가장 좋아요. 수확량도 많고 요리하기도 편하거든요. 파종 시기의 모든 것. 파종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못해도 완전히 망칠 수 있어요. 중부지방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4월 상순부터 5월 하순까지가 파종 적기예요. 하지만 이것도 세분화할 수 있어요. 4월 상순에 심으면 6월 말부터 수확 가능. 4월 중순에 심으면 7월 초부터 수확. 4월 하순에 심으면 7월 중순부터 수확. 5월 상순에 심으면 7월 말부터 수확. 5월 중순에 심으면 8월 초부터 수확. 5월 하순에 심으면 8월 중순부터 수확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늦설이에요. 강낭콩은 서리에 정말 약하거든요. 평균 기온이 12도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밤 기온이 7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남부지방은 중부지방보다 2주 정도 빨라요. 3월 중순부터 파종이 가능해요. 반대로 강원도나 산간 지역은 늦어야 해요. 5월 초부터 파종하는 게 안전해요. 재배지 선정과 토양 관리의 핵심. 토양 선정이 성공의 50%를 좌우해요. 강낭콩은 토양 적응력이 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물이 고이는 곳이에요. 습해에 정말 약하거든요. 두 번째가 염분이 많은 곳. 염해에도 약해요. 세 번째가 연작 장애예요.
같은 자리에 계속 심으면 병이 생겨요. 이상적인 토양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수가 잘 되는 곳. 물 빠짐이 좋아야 해요. 두 번째는 토심이 깊은 곳. 최소 30cm 이상 깊어야 해요. 세 번째는 유기물이 풍부한 곳. 부식질이 많으면 더 좋아요. 네 번째는 pH가 6.0에서 7.0 사이. 너무 산성이나 알칼리성이면 안 돼요. 집에서 기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분을 사용한다면 최소 20리터 이상 되는 큰 것을 써야 해요. 작은 화분으로는 덩굴 강낭콩을 기를 수 없어요. 배수구멍이 충분히 있는 화분을 선택하세요. 바닥에 자갈이나 배수석을 깔아주는 것도 좋아요. 거름주기와 시비관리법. 비료주기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거든요. 덩굴 강낭콩은 뿌리 혹박테리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질소 비료를 적게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오해예요. 다른 두과 작물보다 질소 요구량이 높아요. 표준 시비량을 알려드릴게요. 1제곱미터 기준입니다. 퇴비는 1.5kg, 질소는 4g, 인산은 7g, 칼리는 6g이에요. 집에서 기를 때는 어떻게 계산하죠? 20리터 화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퇴비는 300g, 복합비료는 10g 정도면 돼요. 시비 시기도 중요해요. 밑거름은 파종 2주 전에 줘야 해요. 이때 퇴비와 인산, 칼리를 모두 줍니다. 질소는 2번으로 나눠주세요. 첫 번째는 파종할 때, 두 번째는 꽃이 피기 시작할 때예요. 웃거름은 생육 상태를 보면서 주세요. 잎이 노래지거나 생장이 느리면 추가로 줘야 해요. 집에서 덩굴 강낭콩 키우기 실전 가이드. 이제 집에서 키우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필요한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 20리터 이상 큰 화분, 배수가 잘 되는 상토, 덩굴 지지대 또는 네트, 덩굴 강낭콩 종자, 복합비료, 물 뿌리개 또는 호스. 화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바닥에 배수석을 2cm 정도 깔아주세요. 그 위에 상토를 담대 화분 위쪽 3cm는 비워두세요. 물을 충분히 주어서 상토를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파종을 해보겠습니다. 화분 중앙에 2cm 정도 구멍을 파세요. 종자를 2개에서 3개 정도 넣어주세요. 흙을 살짝 덮고 물을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종자를 심기 전에 하루 정도 물에 불려주세요. 발화율이 훨씬 높아져요. 온도 관리도 중요해요. 낮에는 25도에서 28도, 밤에는 15도에서 18도가 좋아요. 집 안에서 키운다면 남양 창가가 최고예요. 하루 6시간 이상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발화와 초기 관리의 핵심. 발화는 보통 5일에서 8일 정도 걸려요. 온도가 높으면 더 빨라요. 발화할 때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과습을 피해야 해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종자가 썩어요. 두 번째는 온도 변화를 줄여야 해요. 갑자기 추워지면 발화가 안 돼요. 세 번째는 새 피해를 조심해야 해요. 베란다에서 기르면 새들이 종자를 먹을 수 있어요. 떡잎이 올라오면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돼요. 이때부터는 물 주기가 정말 중요해요. 토양이 마르면 바로 물을 줘야 해요. 하지만 뿌리가 물에 잠기면 안 돼요. 배수가 잘 되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본잎이 2매에서 3매 나오면 소금 작업을 해요. 가장 건강한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뽑아주세요. 지주대 설치와 덩굴 유인 방법. 덩굴손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지주대를 설치해야 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덩굴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주대 종류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나무 지지대예요. 2m 정도 길이가 적당해요. 화분에 깊게 박아서 고정하세요. 두 번째는 철제 지지대. 더 튼튼하지만 가격이 비싸요. 세 번째는 네트를 이용하는 방법. 벽면에 네트를 설치하고 덩굴을 기어오르게 해요. 네 번째는 끈을 이용하는 방법. 위에서 끈을 늘어뜨려서 덩굴이 감고 올라가게 해요. 지주대 설치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로 깊게 박아야 해요. 최소 20cm는 들어가야 해요. 두 번째로 약간 기울여서 박으세요. 수직으로 세우면 바람에 넘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덩굴이 감을 수 있도록 굵기를 조절하세요. 너무 굵으면 감지 못해요. 덩굴 유인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덩굴손이 지지대를 찾지 못하면 손으로 감아주세요. 한 바퀴만 감아주면 알아서 계속 감아요. 주기적으로 덩굴의 방향을 확인해 주세요. 다른 방향으로 자라면 바로 교정해 주세요. 물주기와 습도 관리 비법. 물주기가 덩굴 강낭콩 키우기의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기본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양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2cm 정도 흙에 넣어보세요. 마르면 물을 주고 젖어 있으면 기다리세요. 두 번째는 시간대를 지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저녁에 주면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물의 온도예요. 실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써야 해요. 너무 차가운 물은 뿌리에 스트레스를 줘요. 성장 단계별 물주기 방법입니다. 바라기에는 분무기로 가볍게 뿌려주세요. 강하게 주면 종자가 떠오를 수 있어요. 유묘기에는 소량씩 자주 주세요. 한 번에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요. 생장기에는 충분히 주되 배수에 신경 쓰세요. 이때가 가장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개화기와 결실기에는 일정하게 주세요. 물이 부족하면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안 맺어요. 습도 관리도 중요해요. 실내에서 기를 때는 습도가 부족할 수 있어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그릇을 근처에 놓으세요. 하지만 너무 습하면 병이 생겨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영양관리와 추가 시비법. 덩굴 강낭콩이 잘 자라려면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해요. 성장 단계별 영양 요구량이 달라요. 초기에는 질소가 가장 중요해요. 잎과 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하거든요. 중기에는 인산이 중요해요. 꽃을 피우는 데 필요해요. 후기에는 칼륨이 중요해요. 열매를 충실하게 만드는 데 필요해요. 영양 부족 증상을 알아두세요. 질소 부족이면 잎이 노래져요. 아래쪽 잎부터 노래지기 시작해요. 인산 부족이면 잎이 자주색으로 변해요. 꽃도 잘 안 피워요. 칼륨 부족이면 잎 가장자리가 타요. 열매도 제대로 안 연글어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비료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계란 껍질이에요. 칼슘이 풍부해서 좋아요. 잘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뿌려주세요. 두 번째는 바나나 껍질. 칼륨이 많아서 열매 맺을 때 좋아요. 물에 우려서 액비로 만들어 쓰세요. 세 번째는 쌀뜨물. 질소와 인산이 적당히 들어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세요. 네 번째는 커피 찌꺼기. 산성을 좋아하는 식물에는 안 좋지만 강낭콩에는 괜찮아요. 병충해 예방과 관리법. 집에서 기를 때도 병충해가 생길 수 있어요. 가장 흔한 병해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탄저병이에요. 잎에 갈색 반점이 생겨요. 습한 환경에서 잘 생겨요. 예방법은 통풍을 좋게 하는 거예요. 물을 잎에 직접 주지 마세요. 두 번째는 흰가루병. 잎 표면에 하얀 가루가 생겨요. 건조할 때 잘 생겨요. 예방법은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뿌리 썩은 병.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생겨요. 뿌리가 검게 변하고 식물이 시들어요. 예방법은 배수를 잘 시키는 거예요. 물주기를 조절해주세요. 충해도 조심해야 해요. 진딧물이 가장 흔해요. 새순에 달라붙어서 양분을 빨아먹어요. 비눗물로 씻어주면 없어져요. 심하면 친환경 농약을 써야 해요. 응애도 주의해야 해요. 잎 뒷면에 붙어서 잎을 하얗게 만들어요. 습도를 높여주면 예방할 수 있어요. 분무기로 자주 물을 뿌려주세요. 거세미나 방 애벌레도 조심해야 해요. 밤에 나와서 줄기를 잘라 먹어요. 화분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낙엽이나 잡초를 제거해주세요. 개화와 결실 관리의 핵심. 꽃이 피기 시작하면 관리 방법이 달라져요. 덩굴 강낭콩 꽃은 정말 예뻐요. 흰색이나 분홍색 나비 모양 꽃이 핍니다. 개화기에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주기를 일정하게 해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꽃이 떨어져요. 너무 많이 줘도 꽃이 떨어져요. 두 번째는 온도 관리예요. 너무 더우면 꽃가루가 죽어요. 30도 이상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수분을 도와줘야 해요. 집에서 기르면 벌이 없으니까 손으로 해줘야 해요. 수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일찍 꽃이 활짝 필 때 해주세요. 작은 붓으로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꽃의 암술에 발라주세요.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3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꽃이 진 후에 작은 꼬투리가 맺혀요.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꼬투리가 맺히면 칼륨 비료를 줘야 해요. 열매를 충실하게 만들어줘요. 물 주기도 더 중요해져요. 꼬투리가 자라는 동안 물이 부족하면 안 돼요. 수확 시기 판단법과 수확 요령. 수확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용도에 따라 수확 시기가 달라요. 어린 꼬투리를 먹으려면 꽃이 진 후 10일에서 15일 후. 이때 꼬투리가 통통하지만 아직 부드러워요. 종씨를 먹으려면 꽃이 진 후 40일에서 50일 후. 꼬투리가 누렇게 변하고 콩이 단단해져요. 씨앗용으로 받으려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꼬투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흔들면 소리가 나요. 수확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아침 이슬이 마른 후에 수확하세요. 물기가 있으면 저장성이 떨어져요. 가위를 사용해서 꼬투리만 잘라내세요. 손으로 따면 줄기가 상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수확하지 말고 있는 대로 따주세요. 계속해서 새로운 꼬투리가 맺혀요. 저장과 보관 방법. 수확한 강낭콩을 잘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린 꼬투리는 냉장 보관하세요.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괜찮아요. 바로 먹지 않을 거면 데쳐서 냉동 보관하세요. 끓는 물에 2분 정도 데친 후 찬물에 식혀서 냉동하세요. 완숙한 콩은 잘 말려서 보관해야 해요. 햇볕에 며칠 더 말려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밀폐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습기가 들어가면 곰팡이가 생겨요. 다음 해 씨앗 준비법. 내년에도 기르고 싶다면 씨앗을 잘 보관해야 해요. 가장 잘 자란 덩굴에서 씨앗을 받으세요. 병충해가 없고 열매를 많이 맺은 것에서 받아야 해요. 꼬투리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덜 마른 씨앗은 발화율이 떨어져요. 씨앗을 꺼내서 다시 한번 말려주세요. 하루 정도 더 햇볕에 말리면 좋아요.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세요. 습기 제거제도 함께 넣어주면 더 좋아요. 씨앗에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품종명과 수확 연도를 적어두면 나중에 유용해요. 실패 사례와 해결법.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파종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너무 일찍 심으면 서리 피해를 받아요. 너무 늦게 심으면 더위로 꽃이 떨어져요. 두 번째는 물 관리 실패예요. 과습으로 뿌리가 썩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너무 건조해서 시드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는 지주대 설치 지연이에요. 덩굴손이 나와도 지주대가 없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네 번째는 영양 불균형이에요. 질소만 많이 주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안 맺어요. 다섯 번째는 병충해 방치예요.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손 쓸 수 없이 퍼져요.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덩굴 강낭콩 키우기 재배법, 다양한 정보들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되시는 영상이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였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